안녕하세요, 어니입니다. 저는 얼마 전 F30 320D를 중고로 구매했고 현재 한 달간 주행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제가 어떻게 320D를 구매했는지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요.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마스크를 쓴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 하신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자면, 전 아직 제 얼굴을 영상으로 보는 게 익숙치가 않습니다. 영상 편집을 할 때도 그렇고 좀 많이 불편하거든요. 제 얼굴 자체를 보는 게. 제가 조금 더 익숙해지면 그때는 마스크를 벗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다른 사이트를 볼 것 없이 바로 엔카로 들어갔는데요. 엔카를 보는 이유는 허위 매물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비율이 굉장히 적고 가장 인터페이스나 UI가 깔끔하기 때문이에요. 모바일로 봐도 편하고요. PC 화면으로 보더라도 엔카만큼 잘 정리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. 그래서 저는 엔카밖에 안 봤고 KB차차차도 봤는데 이거는 좀 더 심화된 과정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일단 오늘은 엔카로만 진행하고요.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다른 차는 보지 않고 바로 BMW 3 시리즈를 보겠습니다. 구형티가 가장 안 나고 그나마 좀 많이 돌아다니는 F바디를 볼 거예요. 여기 보시면 위에 있는 사진들이 보이는데 거의 다 광고라고 보시면 되고요. 가솔린이냐 디젤을 사냐, 여기선 이제 각자 개인의 선택이니까 만약 가솔린을 보신다면 매물이 가장 많은 320i나 아니면 320이 M스포츠를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. 제가 좋아하는 디젤로 넘어오면 다른 건 볼 필요도 없이 그냥 320D로 보시면 됩니다. 다양한 매물들이 있는데 매물이 가장 많은 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이고 거기에 있는 매물들이 좋을 확률이 높아요. 어차피 확률 싸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3개 있는 혹은 40개가 있는 것 중에 좋은 매물이 있을 확률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320D가 316개잖아요. 당연히 여기 있는 것 중에 좋은 매물이 확률이 높겠죠. 높은 가격수로 나열해서 사는 게 제일 상태가 좋을 거예요. 근데 저희는 가성비 있게 구매하는 것이니까 등록일 순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나쁜 상품일수록 오랫동안 방치가 될 거고 좋은 상품일수록 금방 나가겠죠. 여기 보시면 많은 차들이 있는데 일일이 이렇게 찾아보다가는 오늘 시간에 다 쓸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몇 개를 찾아놨습니다. 13년식 F30 320D 청색입니다. 저도 사실 회색 아니면 청색을 사려고 했었는데 좋은 상태의 청색이 없어서 결국 차선책인 회색으로 왔습니다. 실제로 보면 정말 멋있습니다. 이 주황 색깔, 이걸 이제 반사등이라고 하나요? 이게 있는데 이건 나중에 스티커로 가리면 되거든요. 테일램프가 LED가 아니라는 게 조금 걸리긴 하지만 이것도 온라인에서 구매해서 바꿀 수 있더라고요. 지금 이 매물 같은 경우 1350만 원인데 조금 비싼 것 같지만 한번 보겠습니다. 보험 이력을 보시면 1인 소유인 걸 알 수 있죠.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1인 소유인데 보시면 내 차 피해 700만 원 가량이 있어요. 한번 보겠습니다. 여기 정보 제공 불가능 기간이 1년이 있는데 이 동안은 자차를 들고 타지 않다는 거거든요.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자잘한 수리까지 다 하는 사람이 1년 동안 큰 사고로 수리 안 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. 이 차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사고 가액을 보시면 외제차 치고는 상당히 저렴할 편이기 때문에 별거 아닌 사고였던 것 같고요. 성능 점검표를 보면 뭐 교환은 따로 없고 금액들을 아까 대조해 봤을 때 거의 뭐 도색이나 이런 범퍼 교환 정도인 것 같아요. 미세누이도 없고 중고차를 볼 땐 이 날짜를 보는 게 중요한데요. 이 차를 딜러가 사오잖아요. 이 차를 딜러가 사오고 나서 필수적으로 중고차는 성능 상태를 고지를 해야 해요. 이거 고지를 하려면 검사를 받아야 되잖아요. 이 검사를 받은 날짜가 7월 22일이라는 거거든요. 오늘 촬영 기준으로 한 3주 정도, 3주가 안 된 차인데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. 한 2~3살 정도 지난 거면 조금 의심이 갈 텐데 이 정도는 괜찮다고 보고요. 아, 너무 멋있네요. 이 BMW 상징은 이 엔진 램프라고 하잖아요. 이게 밤에 보면 멋있습니다. 제가 볼 일은 없고요. 보시면 저는 솔직히 휠 타이어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요즘에 중고차 딜러들도 구매자들이 휠 타이어를 보는 걸 알기 때문에 이 타이어를 피렐리나 브리지스톤 이런 트레드가 얼마 남지 않은 걸 끼워 넣는다고 하더라고요. 어차피 그냥 타이어는 교체한다는 마인드로 직접 가서 보면 될 것 같고요. 이렇게 보기에는 트레드는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. 전 사실 F바디 3 시리즈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우드라고 생각하거든요. 이게 3 시리즈는 보통 구매자들이 좀 젊은 층이 많은데 이게 약간 올드한 것 같아요. 이 페이스리프트가 되고 나선 여기가 검은색 하이그로시로 바뀌어가지고 그나마 좀 괜찮은데 이 우드 색상이 좀 마음에 안 들거든요. 근데 이것도 시공하는 곳에 가서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. 뭐 이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이것도 뭐 경고등 들어와 있는 건 딱히 없는 것 같아요.
그래도 이게 여기서 볼 때는 좀 괜찮을지 몰라도 직접 가서는 이 RPM이 시동을 걸었을 때 많이 이렇게 부들부들 거리는 좀 봐야 됩니다.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. 뭐 시트 상태도 괜찮고 뭐 이렇게 가죽에서 봤을 때 뭐 찢어진 것도 없는 것 같아서 인테리어 상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여기도 약간 구형택이 나긴 나네요. 독일 차들은 거의 다 썬루프가 달려서 나와요. 이 썬루프가 달린 모델은 꼭 이 썬루프를 직접 눌러서 열어보셔야 됩니다. 이게 문제가 있으면 이 썬루프 비용이 좀 비싸다고 알고 있거든요. 여기서 뭐 잡소리도 날 수도 있고, 썬루프가 있는 차들은 이 부분을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. 직접 가셔서. 엔카 보증이 되네요. 이 보증이 보니까 좀 괜찮더라고요. 저는 사실 이 보증이 되면 가입할 생각도 있었는데, 여기 보시면 보증 수리 범위가 나와 있는데 한번 볼까요? 굳이 프리미엄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, 이 라이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엔진은 거의 다 되는 것 같고 미션까지도 되네요. 이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할 것 같아요. 뭐 무조건 고장날이란 법은 없기 때문에 저라면 만약 엔카 보증이 된다면 6개월 180일 만기로 보증되는 걸 할 것 같아요. 3시리즈는 준중형이기 때문에 이 정도 되겠죠. 보증 수리 시 자기부담금 20만원이 발생하네요. 이건 약간 킹받는 부분인데 뭐 공임 줬다고 치고 이 정도는 지불할 것 같아요. 자, 그럼 이게 제가 만약에 마음에 드는 차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성능 점검이랑 보험 이력을 받잖아요. 이제부터는 어딜 보셔야 되냐면 이 밑으로 내려와서 판매자 설명을 보셔야 됩니다. 여기에 보시면 강서구 양천로에서 일하시네요. 김포나 서울, 수원에 좀 괜찮은 상태의 차가 많은 것 같아요. 인천, 부천은 가보진 않았지만 굳이 가보지 않더라도 올라와 있는 매물들을 보면 상태가 좀 안 좋은 게 많거든요. 실제로 허위 매물도 많다고 하니까 굳이 인천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, 인천 살더라도 수원 그렇게 멀진 않거든요. 거기 가서 보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. 보시면 무사고 차량이네요. 아마도 비흡연 얘기를 안 한 거 보면 흡연 차량인 것 같아요.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흡연 냄새가 좀 나면 솔직히 좀 꺼려지거든요. 직접 가셔서 냄새를 맡아보시고 괜찮으시면 구매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여기 있네요. 1인 소유와 비흡연자라는 정보가 있네요. 이 딜러 입장에서도 이 상품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단어는 쓰면 이득입니다. 안 쓰면 손해거든요. 딜러는 당연히 우리보다 훨씬 더 차량의 정보에 대해 잘 알고 있어요. 근데 그 상품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단어를 안 썼다?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고요. 이 비흡연 차량이라는 말이 없으면 흡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 차량 정보까지 봤는데 이때부터 이제 볼 수 있는 정보가 우리에게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 더 있습니다. 그걸 보여드릴 텐데, 이게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이란 사이트예요. 여기 보시면 이카지오.kr이죠. 지오가 들어가면 이 정부기관에서 운영을 한다는 사이트인데, 이 홈 사이트로 오시면 여기 등록 원부 발급이 있어요. 구매하지 않더라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, 이거를. 그럼 여기다가 내가 살 차를 입력을 해서 보시면 됩니다. 좀 사실 이 과정이 좀 귀찮습니다. 여러 가지 눌러야 되는데 한번 볼게요. 자, 이제 보시면 자동차 등록 업무 값이 나오거든요. 여기 뭐 제 등록번호 있고, 중요한 건 여기 있는데요. 여기 보시면 뭐가 많죠. 저도 이걸 사고 나서 봤는데 이 압류가 돼 있던 게 많더라고요. 지방세가 체납되었는데 이게 왜 체납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. 뭐 한 여러 번 됐습니다. 뭐 과태료 체납, 뭐 지방세 체납. 제가 보기엔 이분이 좀 불법 주차도 많이 하시고 과속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. 저도 이게 압류를 당해보지 않아서 자세한 절차는 모르지만 이게 웬만하면 압류가 당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압류를 되는 거 보면 많이 좀 한 것 같습니다. 좀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도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. 사고 이력은 있었는데 가액들이 별로 크지가 않아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거 보니까 조금 좀 찝찝하더라고요. 이건 이제 6월 18일 딜러에게 명의가 이전이 됐죠. 다행히 이제 압류가 정상적으로 해제가 됐기 때문에 판매를 한 것이겠지만 이 부분은 딜러가 고지해주질 않았거든요. 제가 그걸 미리 알았다면 좀 찝찝하거든요. 딜러한테 전화를 해본다던가 이걸 한번 봤을 것 같아요.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. 근데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이걸 사고 나서 한 2주 정도 뒤에 알았거든요. 좀 찜찜하긴 한데 뭐 지금 잘 타고 있으니까 이제 와서 이걸 팔 수는 없잖아요. 지금은 잘 타고 있습니다. 그래도 다행인 건 이 차 정비 이력이 좀 깨끗하게 남겨놨더라고요. 자동차 등록증하고 같이 놨던 게 있었는데 이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
가장 최근에 이제 브레이크 액 서비스를 받았고 엔진 오일 정도 간 것 같아요. 제가 지금은 오일류는 다 갈아놨기 때문에 브레이크 백은 다 갈았거든요. 이걸 보고 나서 보시면 뭐 이때도 뭘 이렇게 교환했더라고요. 브레이크 액을 왜 이렇게 많이 교환했는지 모르겠는데 브레이크를 좀 많이 밟고 다녔나? 뭐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, 이게 이제 BMW 3 시리즈 고질병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수리를 한 것 같고, 냉각수도 부족했다고 했는데 뭐 다 수리를 했다니까 저는 오히려 땡큐인 부분이죠. 이 배기가스 순환 밸브도 이거는 리콜 항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이것까지 교체를 해놨다고 하고요.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워런티 플러스라는 건데, 보통 이제 워런티가 3년이면 끝나는데 이분은 끝나기 전에 2년을 연장을 한 것 같아요. 보시면 가격이 싸진 않거든요. 그럼 적어도 이 기간 동안은 센터만 다녔다는 거잖아요. 이 차가 이제 2015년도에 등록이 됐으면 2020년도 11월까지는 센터만 다닌 차라는 거예요. 조금 더 신뢰가 가는 부분이죠. 이렇게 과태료는 많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차는 좀 아껴서 탄 것 같기는 해요. 이 정도만 알고 매매단지에 가서 직접 보시면 이 차가 어느 정도 상태인지 좀 알 수 있습니다. 아예 무지성 상태에서 매매단지 가면 정말 눈탱이 맞을 수도 있거든요. 정말 양심적인 딜러를 만나지 않는 이상은 내가 정보가 없다면 내가 눈탱이를 맞는 것도 내 잘못입니다. 중고차 시장이란 게 정보의 불균형이 정말 대단한 곳이거든요. 근데 거기에 아무 정보도 없다는 건 내 잘못이에요. 그런 상태에서 차를 구매를 해서 예를 들어 뭐가 망가졌어요 하면 그건 내 탓인 거예요. 아니면 이렇게 좋은 차를 샀는데도 고장날 수가 있죠. 그것 또한 어쩔 수 없는 겁니다. 중고차라는 게 싼 이상 거기에 대한 리스크는 분명히 있거든요. 이 부분은 확실하게 하고 내가 중고차를 구매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제가 중고차를 구매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. 이 방법은 개인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다른 분은 어떻게 구매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. 엔카에서 다 보고 갔어요. 제가 등록원부 값을 보여주긴 했지만 구매하고 나서 본 거고, 뭐 정비 내역도 사실 구매하고 나서 봤습니다. 이런 것들도 제가 미리 알았더라면 가기 전에 정비 내역을 좀 요청을 했을 것 같아요. 딜러에게 뭐 싫어한다거나 좀 귀찮아한다는 내색을 보면 그 딜러한테 구매를 안 하신 게 맞고요. 정상적인 딜러라면 내 물건을 파는데 고객이 내 물건의 정보에 대해 알고 싶어 한다? 당연히 고지를 할 거고, 만약 그걸 고지를 안 하는 딜러라면 분명히 어디선가 눈탱이를 칠 준비를 하고 있을 거니까 그분한테는 구매를 안 하신 게 맞고요. 저도 사실 약간 이런 걸 보니까 좀 찝찝하긴 한데 이미 구매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선택을 하시면 안 되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. 정리하자면 무지성 상태에서 중고차 매매단지를 가면 정말 눈탱이를 맞을 수 있다. 이상 제가 중고차를 구매할 때 어떻게 차를 서칭했는지에도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원이었습니다.